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미국의 애완견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역시 이번 동남아시아 정상회담과 G20 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은 없었습니다. 지난 7일 동남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대표를 앞에 두고 유엔 대북제재 이행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북핵 문제가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과 중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18개국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동남아시아 정상회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떠들어댔는데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 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콕 집은 건데요. 리창 중국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노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면전에서 이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불편해하는 내용도 언급했는데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를 반중, 반러 기조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의 국익은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무엇을 위한 외교일까요? 국익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미국과 일본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한심한 외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리창 총리와 따로 약 50분 동안 한중 회담도 열렸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더 선명해졌지만 한국과 중국 간 경제 의존도가 높고 북핵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두 나라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도 북한 해외 노동자, 중국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환정 문제 등에 관심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쯤 되면 그냥 대중 외교는 포기한 거죠. 윤석열 정부는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보다 일본과 밀접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면서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걸로 해석됩니다. 결국 친미 친일 기조를 유지하며 반중 반러 의지를 표명한 이어진 인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가 10일 폐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인준도 없이 지멋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밝힌 겁니다. 그것도 무려 3조 원을 말이죠. 윤 대통령은 또 G20을 계기로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여러 차례 환담했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국익은 사라진 미국과 일본의 맹종 외교,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내년에 3억 달러를 무상 지원하고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지원을 유상 원조, 즉 장기 저리로 빌려주기로 한 겁니다. 지멋대로 말이죠. 달러로는 총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조 원 규모인데요. 대한민국 경제는 바닥 없는 추락을 계속해 이어가고 있지만 추경은 고사하고 서민과 민생을 위한 지원은 계속해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사업을 통해 특정 기업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윤 대통령의 엽기적이기까지 한 행각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해왔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세계의 평화, 자유번영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향후 재건 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도 다지겠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은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G20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두고 서방과 그외 회원국 간의 이견이 노출됐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 내 전쟁이라는 한 발 물러선 표현을 담은 대신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복귀를 촉구하고 핵무기 사용 불가 방침을 강조하는 선에서 공동 성명이 채택됐는데요. 결국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설레발을 쳐댄 거죠.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20분 동안 따로 회담하고 한일 중 정상회의 준비를 잘하자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대통령실은 기후위기나 전쟁 같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기금 공여도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더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존재감도 부각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추락한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보여주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쇼를 또 벌이고 있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간들 온전할까요? 이번 해외 외교도 꼭두각시 외교, 퍼주기 외교,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권 남용 외교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5월 24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을 밀어주게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저도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우크라이나에 80억 불을 대출해준다잖아요. 10조.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이 아주 나쁜데. 네. 삼부토건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24% 뛰었어요. 시작을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부토건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10조가 그러면 티켓 값인가? 이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 금액이 1억 불에서 80억 불이 된 덕분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따낼 사업의 규모도 비례해서 커졌겠죠. 그게 80배일지 8배일지 100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투입되는 80억 불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금 덕분에 한국 사기업 하나가 아주 크게 돈을 벌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가는 중인데 그 한국 사기업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기업을 선정할지 결정할 권한을 일정 정도 가져왔나? 그러면은 그 80억 불로 삼부토건이 그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재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삼부토건 돈 벌어주고. 그런 문구 아닌가? 그래서 돈을 감췄나? 이런 의구심이 연속해서 계속 이어지는 사안인데 참고로 삼부토건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은순 씨 관계는 아주 오래됐죠. 예. 아주 오래됐고 여기서 르네상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토리가. 이거 베리 스트레인지한 뉴스다. 베리 스트레인지하다.